자, 그러면은 이제 30대와 20대입니다. 30대는 뭐 분양시장과 경매, 뭐 기타 돈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요. 여기는 자리를 좀 잡은 사람들이니까 2023년 기준점으로 84년생들이 40대 넘어가면서 X세대들이 전부 40대로 넘어갔습니다. 30대는 말 그대로 밀레니어 세대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운동권에서 벗어난 게 이제 이 8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벗어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 삼아서 85년, 94년생의 30대, 그리고 95년, 2004년생의 20대를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집을 먼저 사지 마십시오. 집 사서 결혼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분양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30억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사지 않는 방식의 자본 배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재산 분할을 했을 때 그 집을 먼저 사면 결혼 이후 재산 분할을 했을 때 부채로 집 산 사람의 신용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분할을 해야 돼요. 재산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채는 그 사람이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을 그 사람 신용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빚은 분할 안 되고 이익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집을 먼저 사지 마십시오.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고요. 최대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혼 한 번으로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돈과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돈과 이혼할 수 있다. 지금 시대 결혼은 경제적 공동체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솔직히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은 경제 공동체라고 다주택자 규제 같은 거 하면서 증여는 또 개별 재산이라고 뜯어가요. 부부간 증여. 결혼 전에 집을 사겠다면 결혼을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진다면 양육비 지급하며 절대 경제 공동체는 맺지 마십시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만약 결혼 전 집을 샀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셀프팍스예요. 셀프팍스. 이러지 않는 이상 경제적 재앙이 됩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의 의미와 관습적으로 지방과의 결합의 의미가 있어요. 굳이 재성권을 공유하고 싶지 않고 상대 집안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예 결혼하지 말고 양육비 지급하면서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 양육의 책임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위험한 선택을 해서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 그럼 절대 남에게 동정을 바라지도 마세요. 자업자득이니까. 이거 20대 내내 공부만 하다가 30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할 때가 생기거든요. 남자들 성병은 30대 때 제일 많이 생기고요. 여자들 성병 통계는 20대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0대 때 이제 멋모르고 막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처음으로 여자가 적극적으로 결혼 리드를 하고 이런 게 마치 유혹처럼 느껴져가지고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본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안 할 생각이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플레이어라고 지칭한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알파를 어떻게 먹을 건데요? 인생 중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내가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몇이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커는 베타 수익을 오랜 기간 추구하는 거고, 플레이는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기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AI나 클라우드 같은 초과 수익 영역을 잘 먹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걱정인 중년들이 새로운 용어, 기술이 복잡하다고 배우기 싫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해커가 뭐고 없어요. 40대쯤 되고 애 나오면은 애 더 이상 신규 기술 익히기에는 속도 느려졌지만은 이 나이에 그 나름 한 자리 잡았어. 애나 잘 키워야지. 해커고 뭐고 다 없어요. 뭐 데프콘 우승 뭐 그런 거 다 똑같아. 육아휴직하고 뭐 그 순간부터 이제 애가 중심인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거 잘 안 익히게 됩니다. 뭐 이러면 워커가 되는 거지만, 판교 휴먼체는 실리콘밸리 경영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만이라는 40, 50대 많은데, 이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만이라고 뭐 어쩔 건데, 30대가 실세인데, 일은 30대가 하는데 어쩔 건데. 그래서 이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30대는 항상 이런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40, 50대는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이 사회에도 존재하고 그 안에도 있거든요. 그 정부도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30대들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냥 바로 결과를 낸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40, 50대 세들의 이너서클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알파먹기라니까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관리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직 최전성기 즉 실세입니다. 단지 뭐 권력, 인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40대들이 이 용어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하면 30대들은 이직해버립니다.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수록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바꿔 생각해봅시다. 40, 50대가 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운 영어를 쓰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네가 20대였다면은 주니어였다면은 저 용어 쓰는 순간부터 이 용어가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늙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려는 사람은 젊은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보통 뇌의 뉴런의 파괴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뉴런이 계속 꼬장꼬장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이제 이거는 뭐 빡빡하다고 하기에는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애 데리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더 바빠요.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틈을 보여주면은 바로 쳐야죠. 누군가 깔보지 마세요. 누군가 깔보다가는 오만하게 살다가나 인생 크게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것도 애놓고 저렇게 사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는데 약점이 생기면 쳐야죠. 약점이 생기면 쳐야지. 이거 알파 먹기인데 지금 여기는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오는 것이지. 그 자리 잡아가지고 새로운 거 익히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뭐 잘라야지. 그래서 관리직이 아니라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성과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용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업무 밀도 높이고 생산성. 그래서 AI가 나와도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업무 밀도 높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과 성과에 의존하고 이것을 위한 노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연공서열제와 정치에는 우리가 의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숫자가 부족한 청년 세대들이 훨씬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저기에 의존하면. 저는 언젠가 30대들도 결국 통과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정보통신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 및 보험업 이런 수익성 높은 데 보면은 뭐 30대예요. 평균이.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그럼 40대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국도 똑같고요. 실리콘밸리 평균 연령 30세입니다. 월스트리트 평균 연령 35세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빌 게이츠는 에너지 혁신, AI 생명공학을 강조했는데 이미 전 세계 어디든 MZ는 초과 수익 노리는 곳으로 진출해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에서 GDP 제일 높고 연봉 제일 높은 게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인데 그거 30대가 가고 있더라고요. MZ 거리는데 그냥 정치적인 괴롭힘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두렵고 밑에 있는 노예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근데 노예 짓을 안 해주니까 저기 30대가 저렇게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미 경제는 장악을 했어요. 단지 정치와 여러 가지 권력을 장악을 못했을 뿐. 그리고 자산이 좀 딸리니까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이미 현금 흐름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장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시기든 젊은 세대들이 받는 세례일 뿐입니다. 말을 해봐요. 어차피 실세는 이쪽인데. 솔직히 눈치 보일 실세이기 때문에 관리직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단지 인구가 많아서 정치적으로 밀릴 뿐 이미 경제적으로는 장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젊을수록 더 빡빡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더 빠듯하게 일을 하게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연봉에 보상을 하는가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AI 지금 저거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 뭐 10억 20억 받는 거 저거
한 50대 되는 사람이 가서 그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총 근로일수 보면 있잖아요. 2023년 기준 보면은 30대가 사실 미세하긴 하지만 60대, 50대, 그다음에 40대보다 그렇게 딸리지 않습니다. 뭐 사실 금방은 비슷한데. 근데 연봉을 봐야 돼요, 연봉. 여기 월 임금 총액을 보면은 여기 이제 50대급으로 쫓아왔어요. 이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50대는 이제 연공서열제로 호봉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이거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자산 받으실 분입니다. 그 퇴직금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0대와 연봉 차이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의 차이지 경제적 차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미세하긴 하지만은 살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 밀도가 당연하게 훨씬 높아요, 40대보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40대가 30대처럼 일을 한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안 돼요. 자식이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업무 밀도가 30대만큼 높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업무 밀도 30대만큼 높게 하는 세대는 어떤 시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청년 하는 거예요. 왜 20대를 많이 하냐? 20대는요, 받는 돈 대비 생산성이 높고요. 업무 밀도 높게 하니까. 20대는요, 받는 돈 대비 이제 돈 처음 써보니까 돈을 팡팡 써요. 소비력이 높아요. 그래서 20대가 많아야 돼요. 그게 30대가 되면 초절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고용률이 30대가 제일 높아요. 30대. 고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 빡세게 하는 세대예요. 이거 어느 세대는 다 똑같아요. 임금 어느 정도 따라잡았거든요. 30대 임금 요렇게 평균.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는 40대 희망퇴직과 세고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50대가 될 테니까 이 임금 기준도 달라질 테고 30대는 자연스럽게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현금 흐름 싸움이에요. 현금 흐름. 이게 장기적인 체력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차이 안 나요. 40대, 50대랑. 한 몇십만 원? 평균? 네.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연공서열제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따라잡았다고? 이게 생각보다 30대 임금 상승이 초과 수익 영역으로 넘어간 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IT로 넘어갔다는지 아니면 전문 직업이라든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기 평균 연령도 32세? 35세 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초과 수익으로 더더욱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40, 50대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있는 구시대에 이 연공서열제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저 밑에 채워줘. 나는 일 덜 하게. 근데 사람이 안 들어오고 본부장 요즘 1인 본부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아씨 왜 신입이 안 들어와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가구 자산의 차이, 부동산 2배 오른 거 이거 차이지. 특히 순자산이 못 쫓아가는 거지. 순자산이 못 쫓아가는 거지. 임금은 쫓아갑니다. 근데 가장 불리한 게 뭐냐? 이거요. 2016년 대비 세금이 2배 올랐거든요. 세금이 2배 오르고 실질 임금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세금에는 인플레이션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나 저런 세금 올리는 것들, 진보 계통에서 하는 것들이 노동의 가치를 정말 극악하게 떨어뜨리는 거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다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노동을 최저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지금 갈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일을 빡세게 하겠다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일을 대충 하겠다. 뭐 굳이 나는 알파 안 먹겠다. 모든 사람이 알파를 먹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베타만 먹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이 갈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회사 들어가면은 연공서열제로 그냥 꼰대 짓거리 하는. 이게 연공서열제나 이런 워터폴 방식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진급 누락이 한 번 됐어요. 진급 누락이 한 번 되면 짜증을 밑에 다 뿌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다
위에다가 내리갈굼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뭐 괴팍한 취향과 괴팍한 심리 하나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회사 채용할 때는 또라이 안 오게끔 최대한 거르는데 회사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버티다가 공황장애 오고 조울증 오고 아씨 하다가 애 때려쳐 나 안 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정신건강 안 좋아지면은 그 되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와씨 몸 아픈데 정신건강 나쁜데 그러면 바로 때려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에 의존해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나간다. 그래 너 혼자 일해. 야 너 네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짬 때리고 네가 일 안 하고 너는 부업하고 시간 끌고 이런 거잖아. 아이씨. 그리고 회식이나 이런 거 강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워터폴의 그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자산 2배 증가시킨 거 이거 X세대가 그대로 먹어서 그래서 자산의 차이가 있지 연봉의 차이는 크게 안 날 거고 나중에 이제 잘리겠죠. 그래서 저는 20, 30대가 힘든데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댓글을 보면 얼마나 좌파 진영이 선동해서 능통한지 매번 확인합니다. 인플레이션 자기들이 만들었죠. 그걸로 노동가치 떨어뜨렸죠. 청년들의 노동소득 가치를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런 구조, 연공서열제 그리고 정년 연장 이런 것들로 부숴놓고 자기들이 해결사인 척합니다. MZ 노조들이 그 MZ 노조들과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싸움 적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성과제 강요가 성과제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 MZ 노조는 성과제로 완장 떼고 다 붙자 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대립인데 사실 인구 숫자 많아가지고 그게 대립이 되는 거지 정석적으로 했으면은 죽었어요. 40대도 못 버텨요 솔직히. 절대 30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30대랑 협력을 해야지. 왜냐면 30대가 바로 전방에 나가가지고 실무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대도 지휘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대는 다음 사이클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초과 수익 영역 전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IT에는 뭐 엑셀 VBA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초과 수익 영역으로 어떻게 잘 뛰어드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그리고 별도 세부적으로 뭐 석사가든 기술사가든 클라우드 조금 파든 이 시기에 하기에 좋아요. 요 시기에 미리 준비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두 번째 미리 노후 대비 먼저 하자. 이게 젊을 때일수록 훨씬 하기 좋거든요. 근데 중간에 부동산, 결혼 이런 거 때려박아서 나이에 맞춰서 해라. 윗세대 가치관에 따라가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노후 대비 안 돼서 시니어함이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돈 있었으면 그거 안 했지. 돈 걱정 없었으면 그거 안 했지.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나한테 돈 쓰고 싶지. 근데 뭐 노후 대비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윗세대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그냥 노후 대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노후 대비 먼저 하십시오. 이게 젊을 때일수록 노후 대비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걸 밑에서부터 베타, 알파로 올라와서 그 알파 부자 되기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가자는 겁니다.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놓고 주는 점수 낮은 점수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1억 정도 S&P 500에 던져 놓으면 끝나거든요. 노후 대비. 두 번째, 결국에는 노후에 창업을 하잖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1인 부업부터 미리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AI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값으로 할 수 있고 업무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꾸 자동화 하는데 업무 밀도가 높아진 게 중요해요. 생산성이 높아졌고 아무리 자동화해도 그거 자동화해놓고 놀면은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업무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컨텐츠 파는 것도 글로벌적 기술 익히고 어디는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반복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세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세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다음 사이클 때 아무리 성장하고 뭐 해도 그거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세 이상들은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젊을 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45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30대 때 미리미리 해버리십시오.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나이 때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30대 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사실은 20대 때 하면 훨씬 쉬운 문제고요. 누구도 부동산 3, 4억 갚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버티는데 이거를 청년들한테 팔 거라고 이제 도박수를 걸었고 야수의 심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노후를 해야 되나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윗세대들의 어느 나이 때 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 따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훨씬 중요하고 그걸 잘 현명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45세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자리 잡은 나이니까 30대 때 부수익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50대도 연봉 따라잡았고 30대 때 따라잡았고 40, 50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밑에 노예를 안 와? 저희 나보다 돈 잘 벌면 안 되지. 고분고분하게 짬 때리고 자기들이 부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우리 애는 저 사람들보다 노후가 훨씬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젊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 베이스 전략이고 제가 레드모어를 만든 이유입니다. 기껏해서 키워놨더니만 이러다가 전원 그냥 노후 빈곤자 양성이겠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 30대 통과 의뢰로서 노후 대비를 미리 해놓는 거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AWS 간 그 멘토에게 들었던 게 제가 투자 한 번도 안 하고 저축으로 1억을 모았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2023년쯤이었거든요. 야 S&P 500 다 사. 그 1억 가지고 S&P 500 다 사. 집 사는 거 하지 말고 다 사. 그래서 그때 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S&P 500 신고점 계속 찍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MZ 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냐. 첫 번째, 팔아먹어야 할 컨텐츠로. 이거 전 세계적이에요. 이 MZ 가스라이팅이. 이미 경제적으로 다 잡고 성과도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Z는 약하다, 일을 못한다. 근데 왜 니네들은 밀리고 있지? 왜? 노예가 없으니까. 그럼 뭐? 팔아먹어야 할 컨텐츠. 두 번째, 그 컨텐츠는 MZ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물간 40, 50대들끼리 서로 핥아주는 나르시즘적인 컨텐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래픽이 나오니까. 인구도 많잖아요. 세 번째, MZ를 좀 압박을 해야 의욕을 떨어뜨려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알파를 더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경쟁이라니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게임에서 돌아가는 쇼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MZ노조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죠. 민주노총 과도한 성과주의 직장 내 괴롭힌다. 개선을 해야 된다. MZ노조 성과 보상 체대 성과제로 해라. 왜 연공서열제 하냐. 뭘 했는데 일은 내가 하는데 너는 올해 고인물로 있다고 해서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네가 벌어서 하냐. 심지어 그러면서 회식 압박 이런 것까지 해. 회식 왜 해? 나는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해야 되고 연봉 올리려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 근데 뭘 회식하자는 지랄을 하고 앉아있어. 아, 욕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건강도 나빠지고 술을 진짜 먹게 하는 문화는 너무나도 악독한 문화 같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제를 통해서 이 연공서열제나 이런 워터풀 구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호작질을 해도 괜찮은 상태를 맞이하는데 언제든 여러분들은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때려치고 저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 되게 많거든요. 승진 누락되면 그거 괴롭히는 거 이거 윗세대 40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20, 30대들도 많이 해요. 그 또라이 같은 인간들 한둘씩 있는데 자기 승진 누락됐다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조직에서 내가 일 잘하는 척 하려고 저기 신입 들어와서 일 안 가르쳐주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일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나가도록 인턴 들어오면 그 짓거리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알파 먹기는 진짜 치열해요. 별별별 짓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해야 됩니다. 강자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약자로 살면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절대 약한 위치로 가지 마십시오. 뭐
괴롭히는 건 그대로 받아주면서 내가 공부할 시간 떨어지고 회식하고 그러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족가라 하고 아이씨 여기 잡고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공부하고 강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인생 황금기를 노리는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저항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40, 50대 범죄율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을 완화해야 된다고 해서 완화 기조로 와서 저 사람들 20대, 30대부터 보호해주다가 지금 40, 50대 되면서까지도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네들 세대들 범죄율도 해결하지 못한 철학자, 사회학자, 뇌과학자 등등등이 MZ들은 약하고 뇌가 어떻고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사실 글로벌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받아놓고도 뭐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해서 다음 세대에 이 부동산을 사. 나는 분양을 먹을게. 분양가로 사고 너네는 시장가로 사. 이거 하려고 노후 해결하지도 못해서 청년들의 노동소득을 빼가면서도 MZ들은 게을러서 돈을 못 모니 뭐니 이렇게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매우 역겨운 짓거리죠. 이미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그거 청약저축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는 경제적인 권력을 가졌어요. 단지 못 가진 뭐 정치 권력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늙고 싸우기도 싫어서 칼 자르고 올 거거든요. 그 칼 자르고 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실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이 자식들에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대에게 지금 주력적으로 할 조언은 이거예요. 업적을 쌓아라. 20대는 능력의 증명이 의심이 가요. 근데 30대는 업적의 증명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네들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식이냐면 수업에서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모든 20대 지금 30대 사람들이 20대일 때도 그렇고 멘토들도 20대일 때 그렇거든요. 제가 왜 자꾸 글 쓰라 하고 말로 표현하라 하고 갈구고 복습하냐 이거 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속아서 채용한 사람들이 많아서 20대들이 왜 저 계속 나는 채용 안 하고 저기 채용자는 없는데 계속 공고를 열어놓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그 20대들이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하니까 회사 핏에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건 못하고 이상한 거 갖다 가지고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영어 성적 익혔어요.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왜 안 뽑아주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 분석을 잘 못하는 기획을 잘 못하는 이런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안 뽑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불만만 많고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뭐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생산성 없는 거면 시간을 써요. 그 인간은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크로스 체크하고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귀찮아서 안 해요.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복습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다이어트 방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치킨이 맛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 저도 10년 피던 담배 끊었는데 혓바닥은 못 이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알고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40대도 50대도 똑같잖아요. 아, 내가 이 나이에 클라우드랑 개발 이거 익혀야 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는 업적에 대한 의심이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일한다라는 게 업무 밀도를 높여야지 자꾸 내가 적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실력이 줄어요. 그래서 30대는 업적을 제대로 증명을 해야 돼요. 네가 노력해서 다이어트 한 거 맞아? 지방 흡입한 거 아니야? 이 업적을 쌓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 사기꾼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온 40대들과 효율만 바라던 40대들을 보십시오. 일 안 하고 좀 많이 받고 오래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지가 어렵죠. 약해졌으니까 강자가 돼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업적이 정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귀찮아지는 순간부터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는 아직 절박한 청년 세대들은 초과 수익을 뚫고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플레이어라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스스로 뛰어들어야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기려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절박한 거예요.
뭐 골을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럼 두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주 했던 전략이지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업적을 쌓으시죠. 연차가 쌓인 여러분들은 제법 능력이 쌓였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좀 높은 난이도 프로젝트에 뭐 신규 세팅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도전을 해야만 업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했어요? 오, 이런 프로젝트, 유사 프로젝트 하셨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난이도 높은데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성장을 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위대한 전술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없는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분야든. 그래서 업적 쌓기는 종합적인 능력치고, 이 업적을 쌓으려면 그걸 난제에 도전하려면 결국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팀의 도움도 필요하고, 책도 매일 읽고 글도 매일 쓰고 평생 해야 돼요. 애초에 뇌는 글쓰기, 말하기, 세마기 이걸 해야, 그리고 운동으로 발달합니다. 영어는 둘째치고 링크드인 좀 관리하십시오. 이제 링크드인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컨택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통계학을 회피하면 괴로워질 겁니다. 40, 50대는 저거 통계학 익히 싫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익혀야 돼? 숫자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져요. 이미 술로 뇌세포가 다 파괴되었어. 그래서 MZ의 업무 능력은 이 통계학으로 모든 걸 가르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AI로 업무 밀도를 높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자동화 시켜놓고 내가 일을 안 해서 똑같은 생산성이 나오고 똑같은 업무 밀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AI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분양으로 집을 사는 건 추천하나 상급지로 옮겨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다만 현실은 자식이 비행청소년이 많은 학군에 있지 않길 바란다는 것도 현실이죠. 일곱 번째, 외국으로 진출할 거면 최소한 30대 때 하는 거지 40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건 20대 때 미리 준비한 스노우볼입니다. 여덟 번째, 미래의 순서대로 난이도 나은 것부터 대응합시다. 노후빈곤 해결, 이게 제일 쉽죠? 이게 젊을 때 하면. 근데 나이 들어서 하면 저게 굉장히 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 수익을 높여서 시장 배탈을 추월할 월급 저축률, 신규 분야 도전하고 업적 쌓고 개인 산업하고 월급 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를 위해서 분양이나 금융 자산 축적. 그래서 결혼일 경우에는 분양을 결국에는 해야 될 테지만 솔로일 경우에는 뭐 금융 자산을 축적하십시오. 혹은 법인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노후에도 계속 수익이 나올. 아홉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나이 들어서는 결국 리더가 되고 신규 창업을 합니다. 그럼 체력 넘칠 때, 커리어 짱짱할 때 개인 사업부터 미리 시작을 하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지속적인 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거. 지금은 AI 나오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한 2년 바짝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죽을 때 있거든요. 그걸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 와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은 유물의 시대에서 관념의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요즘 이제 덕질하던 사람들이 좀 이제 주류 세대로 올라왔고, 교수님들도 이제 40대 30대들이기 때문에 뭐 게임도 하고 뭐 피규어도 교수실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버튜버들도 뭐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보면 고학력자들도 많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마치 그냥 서브컬처를 이렇게 즐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물의 시대에서 이제 관념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건강함일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스노우볼을 느끼기 위한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근육이 아니라 장근육 어떻게 키워요? 해창한테 장근육 어떻게 키워요? 라고 물어보면 형처럼 장근육 어떻게 키워야 하면 실망하겠죠. 와, 징그럽다 하면 오히려 기분 좋아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약 중독만큼 중독성이 심하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없던 것과 지금의 차이는, 과거에는 저거 왜 해? 저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속아주면 그건 재미가 있고 즐거워요.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웃지 않던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유물의 시대에서 관념의 시대로 많이 넘어왔어요. 제품의 시대에서 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시대로 넘어갔었는데 그 상품의 시대에서 이제 관념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테슬라 이후에 자동차의 품질이라는 개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준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푸스 위에 있을 것 같은 탑티어 학자들, 저는 다모다란 이제 가치평가의 구루라고 불리는 다모다란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완장 다 떼고 공영방송 PD들이 유튜브에 붙어보니까 힘을 못 쓰죠. 그리고 싱크탱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자체가 관념형 경제체제가 하나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서 상품의 시대까지는 중진국까지고 하나밖에 없는 유물에서 다양한 유물, 그 다음에 관념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보안이란 영역도 3요소, 기밀성, 무견성, 가용성,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었어요. 일단 동작하면 그만이었어요. 과거 전통시장은 지금 형태에서라도 이용이 되었겠죠. 근데 유럽처럼 시장이 청결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전시하지 않고 아직까지 빨간 데에 흙먼지 두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물 때문일까요? 관념 때문일까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관념 때문입니다. 애초에 공학과 비즈니스에 있으면서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감각에 휩싸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도태되는 겁니다. 지금 뭐다? 데이터 무결성 부족이다. 필요한 거는 이거 뭐 무결성, 데이터가 흔들리지 않는 관념인데 그거를 뭐 전통시장에 뭐 마트를 중단한다든지 뭐 그래도 전통시장 안 가. 왜? 퀄리티가 필요한 거니까. 신뢰가 필요한 거니까. 무결성 부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해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관념들을. 유물론으로 착각하면은 안 돌아가요.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건 해석이 안 돼요. 특히 선진국화된 한국이 왜 문화 승리를 하고 있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수비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를 위해서 이기려고 들어야 된다. 만약 수비가 안 되었다면 수비를 해야죠. 아직 이게 수비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젊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서 이제 어버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어쨌든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분들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기분을 맞춰왔습니까? 솔직히 그 조울증, 우울증 이런 거 다 그 안 걸리고 걸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때고 윗사람 눈치 맞추면서 버티면 얼마나 안 좋은지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곳으로 계속 도전을 해 가야죠. 노인되고도 계속 남의 의존성을 가진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거고 그 알파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 가십시오. 40대, 50대 같은 연봉선이니까 이제 알파의 경쟁을 통해서 뺏는 겁니다. 평균 이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뺏는 거예요. 경쟁이에요.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 위해서 팀 가르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가용성이 부족해져요. 지속성이 부족해지니까 뭐 베타 이하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비키거나 아니면은 이기거나. 그래서 승리한다면은 업적이 되고 그게 서사가 되는 겁니다. 도전을 하십시오. 뭐 알파를 위해서 더 돈을 줄 만한 회사, 돈을 줄 만한 영역, 돈을 줄 만한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따져서 그게 그렇게 도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신용이 되고 신뢰감이 되고 관념이 됩니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해고 기준점은 자기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대체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시장에 찾아도 안 나오고 네 번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다섯 번째 나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 사람들을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긴 걸 보십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든 경제 이야기를 하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게 20, 30대 대상에 돈 더 잘 벌자는 거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보는 거 아니세요? 그것도 위험한 선도 가끔 넘지만은 결국 선동 안 하고 열심히 글 길게 써서 설명을 하니까 선동과 설명의 방식은 달라요. 선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망했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이거 견디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망하는 거 최대한 버티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점점 안 좋아질 테니까 빨리 이거 초과 수익하는데 들어가십시오. 이거 클라우드 말고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망해서 죽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실만 섞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글로벌로 100억 간이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 직접 수익 먹을 수 있는 거 있을까? 없을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이거 버텨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거 어딘가 많이 들어봤는데 흔히 말해서 근성론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특히 젊을수록 잘 당해요. 순진해서. 그거 안 하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홍보회사 출신이고 마케팅을 10년 넘게 했고 영어까지 다 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선동하려고 하면 더 쉽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전략 기획은 못하거든. 그래서 그 신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는 이유임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사업의 중심인 걸 알고 있고 저는 20, 30대가 돈 더 벌어서 그 초과 수익을 떼받는 입장이니까 물론 이제 그 세대들도 40대가 될 테고 뭐 아랫세대들은 계속 줄 테니까 20, 30대는 점점 숫자가 줄 테니까 아마 이제 자식 교육에 관련된 사업과 노후 해결에 관련된 사업을 좀 확장하지 않을까. 그 첫 발자국이 레드모어긴 한데 어쨌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실세가 되었으면 30대는 이제 개척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자, 한국 최전성기의 가난한 20대. 20대는 있잖아요, 솔직히. 뭐 일단 플레이언이 워커니 이렇게 이야기할 나이대는 아니죠. 연차가 5년차가 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자, 현황을 봅시다. 2022년 인플레이션 5.1%고 2024년 인플레이션 3.1%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미치듯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뭐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대출은 자기가 그냥 선택한 거잖아. 돈 더 잘 벌려고. 그거 사실 투자 실패지. 뭐 물가 상승에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붕괴를 했죠. 근데 정작 그건 투자 실패인데 청년들의 코인 실패, 주식 실패는 다른 척 굽니다. 그럼 청년들이 그렇게 욕하면서 아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래.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쳐봅시다. 20대는 있잖아요. 실질 소득이 준 게 아니라 명목 소득이 한 10% 줄었어요. 한 300만 원 넘게 줄었기 때문에 400만 원 줄었네. 10% 줄었다가 복구됩니다.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아이씨, 그래도 나 때는 아르바이트를 못 버텼어. 20대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3% 5% 실질소득 줄었다고 뭐라 하면서 20대는 아예 명목소득이 줄었고 그거 인플레이션까지 더 세게 받고 있는데 20대는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MZ 밑에서 치고 오지 말라는 거죠. 뭐 얼마나 외로운 세대인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30대들조차도 별로 동정 안 해요. 나랑 입장이 다르니까 30대는 쫓아가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세대들 부모는 60년대생, 즉 68세대와 70년대생, 97세대죠.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넘겨졌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이 현상을 만든 게 그 부모니까. 30대는 통과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카르마를 진짜 무서워하는데 남망하게 별로 바라지 않아요. 어차피 알파 먹기야 원래 기본적인 경쟁이 그런 게임의 룰이고 남이 베타 이하로 망하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래저래 통계적으로 봐도 프랙탈로 반복되면서 생각보다 카르마가 잘 돌아와요. 그냥 차라리 그냥 잘 되길 바라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20대에게 이 상황에서 이거 복구도 못했는데 디플레이션이 터집니다. 공채도 없고 스타트업 억압당하다가 이제 VC 철수했고 다음 초과 수익 노릴만한 기회도 없고 거기에다 30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30대들은 신규 분야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려받아서 배운 것도 없고 새로운 거 개척한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네들이 개척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줘요. 뭐 웹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거 새로 나온 영역들이거든요. 그거 뚫어가지고 나온 쪽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게다가 최근 회사의 형태는 온보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무서운 점이 못하면 죽어야죠. 내 나이 되든 윗세대든 아랫세대든 못하면 죽어야죠. 이게 20대들 입장에선 신입인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현상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30대들은 공격적인 카르마도, 긍정적인 카르마도 없고 부정적인 카르마도 아예 없어요. 문제는 이게 20대들 입장에서는 업무 능력을 키울 기회가 더욱 없어집니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알려줄 수 없고 솔직히 개개인별로도 너무 다를 테고 그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학생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인터넷에서 떠들어다가 망한 거 많은 게 30대인데 인터넷에 뭐 커뮤니티 보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다가 망한 거 많은 게 30대인데 이게 개개인별로 다르고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좀 절감을 하고 인터넷에서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는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게 저 사람에게 맞지. 고졸의 취업 방식과 그 다음에 대졸의 취업 방식 준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 의해서 경제 상황에서 외부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이 맞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제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이제 기획적인 전략 기획은 어느 정도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죠. 첫 번째 IT 입문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가릴 필요 없어요. 사실 IT는 옛날에 텔레 타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모이에킹하고 있어요. 직업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전직하고 초과 수익 영역을 넘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엑셀, 비주얼 베이직 짜서 하던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플래시 옛날에는 이제 그 코딩이었거든요. 그것도 코딩이었거든요. 플래시 하던 분들이 뭐 프론트로 전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문 먼저 하고 공부 계속해 나가면서 초과 수익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연봉을 높이고 계속 옮겨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호경기에나 직업을 좀 가릴 수 있지. 이거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저기 좀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갈 수가 있지. 그것도 다시 불경기 오면은 해고돼요. 그래서 IT 입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도 가리지 말고 20대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 여러분들이 20대 내에 1억을 모을 수 있다면은 30대들이 지금 현재 모아가지고 노후 대비하는 거 20대 때 최소 5년 정도는 더 빨리 할 거거든요.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사실 지방이 그리고 지방 IT가 일자리 남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게 많아요. 월세가 싸가지고 돈 모으기 편해요. 그래서 예전에 2010년대 초는 지방보안관제 많이 갔습니다. 가서 올라왔어요. 연차 올라갈 때만큼. 그때 돈 모으기 좋고 지방에 가니까 월세 지원 이런 것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입사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 없이 야근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황금기가 공부할 시간을 버는 거여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개발자 일자리 없는데 일단 QA 노려볼 수도 있고 가끔 이제 뭐 야근한다 뭐 그 상관없겠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곳은 안 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여러분들이 전직하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2년 찍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직업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1년 안에 전직하는 거죠. 그래서 QA 노려볼 수 있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대신 OP 노려볼 수 있고 리눅스를 시켜서 시스템 엔지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노려볼 수 있어요. 이거 채용하는 것도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2010년대 초는 두세 달 공부해서 일단 취업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냈고 예전 이제 초기 사이클 시작 때는 다들 이렇게 했어요. 단지 이제 호경기 하다가 다시 이제 초기 사이클 시작하는데 넘어오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자주 쓰던 것들입니다. 오래 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내 30대, 40대를 생각해서 오래 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20대 때 첫 발자국 입문을 찍기에는 나쁘지 않은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취득 이후라면 이거 향후에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이직을 했을 때도 그게 경력 인정이 됩니다. OP로 시작한 친구가 지금 이제 넷마블에 있는데 그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주고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 산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공부할 시간 중요합니다. 공부할 시간. 이 회사들은 인당 1억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겠다. 인원 대 매출이 인당 1억 이상인 회사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급이 밀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얼마 안 되어서 잘릴 가능성이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얼마나 있는가 디폴트 얼라이브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구조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당 1억 매출이 사실 지금은 적용되지는 않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인당 1억 5천 정도가 적절하거든요. 여러분 인당 1억을 주려면은 연봉 2,500만 원을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줄 수 있는 최소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인당 1억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인당 1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 기분 맞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본만 하십시오. 기본만. 기본 능력과 성과에 의존하고 나는 일의 밀도를 높이고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분을 맞추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일에 집중하고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괴롭히는 사람이 안 박히니까 그냥 가거나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고 성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분 맞추는 거. 뭐 이제 그렇다고 뭐 폐악질을 부리라는 건 아니고 기본 업무에 관련된 책임감 기준으로만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인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연애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에 웬만하면 연애하지 마십시오. 배고플 때 식당을 가면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할 때 돈 쓰는 게 늘어나요. 대체로. 절박하거나 외로울 때 애인 사귀면은 제일 지랄 맞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이 안 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게임에 집중할 때 그런 게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거나 게임에 집중할 때 외롭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뭐 집중할 게 사라질 때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없을 때 외로움이 생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잘 못 지내는 경우 그렇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위로 야망이 큰데 귀찮아. 이럴 때 제일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그건 연애를 통해서 마약처럼 쾌락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땐 달리기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게임으로 뇌가 팔릴 여력이 없어요. 뇌를 발달시켜야 돼. 그건 자리 잡은 30대들이나 여유를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 한번 좀 쉬어볼까? 저도 그 다음 문명 나온다고 하는데 대기 타고 있습니다. 저 사서 해야지. 그래서 가리지 말고 빠르게 취업하기 권하고요. 추천 자격증은 길게 간다면은 정보 처리 기사. 아직까지 대학 졸업을 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간다면 CCNA, AW 어소시에이트, 리눅스 마스터입니다. 위에 말한 OP나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학력 무관 솔루션 엔지니어는 1, 3개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단 이거 좀 외워서 제대로 공부해서 따십시오. 문제 외워서 이렇게 덤프를 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 벌면서 공부하시고요. 임금이 적은 일자리라면 오히려 근로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 인턴 아르바이트라도 괜찮고 QA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으니까 하십시오. 요즘은 인턴 없겠지만 재정이 중요한데 이거 정부 지원금 많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청년 지원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40대들이 왜 청년들만 자꾸 도와주냐 그러고 지금 있는데 자기 자식 세대들 저는 지금 10대들은 도대체 다음 사이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10대들이 20대로 올라올 텐데 장난 아니거든. 지금 20대가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 서울시 희망통장, 기타 등등 정부 지원 사업을 꼭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청약통장인데 이게
청약도 있지만 행복주택, SH, LH 매입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나 카페 사이트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특히 매입임대가 그 전세 사기 이후 그 다음에 주거비 월세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 시장 죽여버려야겠다 싶을 정도로 빌라 매입 임대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건 뭐 대놓고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거 세금 높아지고 자금 그 R&D 줄여가면서까지 이거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위해서. 그래서 이건 줄 때 먹어야 돼요. 나중에 언제 정권 바뀌고 40, 50대들 불만 생길 때 이거 없앨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 중요한 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돼요. 홈런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번트를 내든 짧게 1루타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절대 오만해서는 안 돼요. 실리콘밸리 1류급 탑티어들도 해고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탑티어들도 정리되고 있어요. 이건 뭐 신규 산업에 많이 진출했을 테니까. 그래서 좀 아는 고인물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서 방망이 짧게 잡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으니까 아르바이트 다음 단계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SI라도 괜찮아요. 돈 벌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떨어진다고 취업을 준비 더 하고 미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안 벌면서 공부하면요 불안하고요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서 다시 취업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의욕을 죽이려고 자꾸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MZ 가스라이팅은 관념론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은 관념의 시대입니다. 의지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한다고 하고 모두 도전을 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애인의 위로를 받는다? 이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위로에 중독됩니다. 쾌락에 중독됩니다. 일단 첫 단계로 아무 곳이나 돈을 벌고 정부 기여금 최대한 챙기면서 다음 시기를 노려요. 지금은 자기를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달리기를 하십시오. 달리기. 하루에 10분 정도만 달리면 됩니다. 산책 자주 하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2세대들, 20대들이 해야 될 오프닝 준비는 뭐냐? 다시 호경기를 올 때 대비한 능력과 자본인데 이 시기에 특별히 이직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격증 많이 따십시오. 석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석사. 그리고 이번에 교훈을 얻으세요. 호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통과 의례로 불경기가 오는데 호경기 때 돈을 모아서 불경기에 자산을 살 기회가 생긴다. 1주택 갈아타기처럼 주식도 그렇다. 다음 사이클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 나올 거거든요. 이거 이번 사이클의 큰 기업이잖아요. 2009년 때 애플이 대박이다라고 안 했을걸요? 아이폰이 이제 갓 나온 수준이니까.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 대박이다 하는 기업이 나올 겁니다. 그거 현금 모은 사람. 내가 임금이 높고 그 다음에 현금을 이만큼 축적해놨고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먹어야 돼요. 제가 실수는 뭐였냐? 제가 이제 주니어 때 실수는 난 다음 사이클에 먹어야지 하면서 멀쩡히 호경기에 일만 하고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했으면은 제가 이거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20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알파를 추구하고 베타마저 뺏긴 게 20대예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30대들은 이번에 개발자 많이 줄고 그러니까 내 노후까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를. 그래서 한국 부자 대부분은 IMF 이후 2000년대 전후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고 지금 X세대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2008년, 2010년 대침체 이후 산 부동산으로 얻은 돈이고 저는 이제 이거 빅테크 미국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걸 이제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을 사업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40대는 부동산을 갈아탔고 50대는 노후를 준비하고 근데 현금이 없고 20, 30대는 부동산이 없는 대신에 현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S&P 500에 넣어서 노후를 먼저 대비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노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가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사업 초기 자금도 필요 없어요. 투자 받거나 아니면 이제 AI로 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줄이고 이걸 하는 게 더 나을걸요? 좀 반대인가?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포지션에 따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엔드게임을 다 그 준비하는 전술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획을 줄 수는 있어도 개개인별로 달리 해야 된다는 게 세대별로도 이렇게 다른데 개인별로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에게 실행 계획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행 계획은 스스로 해야 돼요. 전략 기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미 개청화되었고 뭐 그런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20대야말로 필사적으로 영어를 익히십시오. 30대는 영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적어도 20대는 앞으로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30대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건데 제가 20대를 보면 이거 베타를 위해서 영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끝으로 공존의 의미. 우리의 현대사회는 서로 믿는 바가 달라도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30대들조차도 20대들 명목소득과 이자를 감소해. 그래도 나는 나 때는 아르바이트를 못 살았어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이거 사람들마다 믿는 바는 다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할 아무런 동기적 메시지도 없고 평생 하위 계층에 있으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모든 초과 수익 영역, 신규 분야 영역은 다음 청년 세대들이 와서 뚫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30대들이 지금은 전성기지만 40대에도 그렇게 초과 수익에 새로 도전하고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이 나이에 난 자식 있어. 빡세게 일하기 힘들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누가 해요? 20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대신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노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명공학 같은 것도 그래요. 노인들이 자산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공학 쪽에 들어간 젊은 청년들은 그 노인들의 자산을 뭐 소득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순환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총수요 정책을 되게 싫어요. 그 뭐 워터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노예 짓거리하고 연공서열제도 커가라. 그거는 초과 수익 영역이 없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그 초과 수익 영역에 나이에 상관없이 진출하고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초과 수익 영역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는 하위 계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인생을 열심히 하는 동기며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존해 있습니다. 삶의 확력이고. 근데 앞으로 인생이 나아질 게 없다고 쳐봅시다. 그럼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국가급 연공서열제 이 계층화를 만들어 놓고 귀족정처럼 굴 거면은 뭐 똑같이 일본, 중국, 유럽선 되는 거지. 그게 저기 귀족정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경제를. 과거보다 낫다는 기준을 따진다면 원시인보다는 현대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능력 있는 20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별로 안 좋네? 떠야 되겠다. 30대들도 사실 초과 수익이 너무 높으니까 뜨는데 능력 있을수록. 그래서 이 공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너에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존이 아니에요. 승리하고 그 승리의 이익을 나눠 갖자. 그게 공존이에요. 이게 뭐 네가 혼자 하는 것보다 알파가 나와.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을. 9786 세대는 사실 청년들에게 의존하고 있지, 청년들이 9786 세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저 부동산 수익 실현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청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총수요 정책 부동산 올라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요? 청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노후 누구에게 의존해요? 청년들의 노동소득을 가져와서 가는 거죠. 파운드리 시스템이 아닌다니까? 페이 투 에즈고 시스템이라니까요. 먼저 지금 현재 그 받는 연금은 우리의 노동소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의존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챙겨가고 있다. 이걸 착취라고 부릅니다. 이게 연공서열제 최대 문제입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서 빡세게 일할 수 없습니다. 밀도 높게 일한다는 거, 그 사람의 경험과 이걸 가지고 팀과 리딩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감독을 해가지고 하고, 감독이 선수보다 많이 벌지는 않지 솔직히.
그런데 참 웃긴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0대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참 총극이죠. 세상은 총극이에요 원래.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 최전성기의 20대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는 너희들과 공존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나라와 상황을 찾아서 도전하길 바란다. 이게 제가 20대들에게 열심히 지금은 이제 제 공부를 하고 있는 대부분이 20대들이니까 그 20대들에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무조건 글로벌 그리고 창업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능성이 위험해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라. 인적 자원의 질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근데 그 나라가 성과로 인한 공존을 버리고 중년들을 과잉 보호하면서 귀족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본이나 중국, 유럽처럼 따라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은 중년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요. 청년들을 과잉 보호하는 게 아니라. MZ가 나약하다고 하는데 중년들이 과잉 보호되어 나약한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귀족인 겁니다. 그 칼을 자식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40대들 중에 10대들 자식에게는 안 휘둘러졌으니까 모르는데 20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MZ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뭐 해야 할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연애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커리어를 키우고 노동 수익을 높이고 초과 수익에 도전을 하고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노후 빈곤 해결의 세팅을 먼저 해야 할 나이입니다. 결혼 연애에 지금 돈이 넘어가면 안 돼요. 노후 빈곤 해결을 100% 할 수 있고 쉬운 문제일 때 해결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후는 더 위험합니다. 노후에 그거 모은다고요? 세금이 높아졌을 텐데 사회보장세가 높아졌을 텐데 더 모으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스노우볼을 굴려가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윗세대들 가치관은 자기네들의 청소년 정책, 노예 정책을 굴리기 위해서 어떤 나이 되는 결혼을 해야 돼, 어떤 나이 되는 취업을 해야 돼, 어떤 나이 되는 애를 낳아야 돼, 어떤 나이 되는 집을 사야 돼, 어떤 나이 되는 이제 밑에 뜯어먹어야 되나? 그런 거 가치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의 부동산을 넘길 수가 없고 자기네들의 연금이 줄어들 것 같고 총수요가 줄어들 것 같고 그걸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는 게 교수들이고 철학자들이고 뇌과학자들이고 기타 유튜브에 나름 지식 컨텐츠를 만든다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글로벌적으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권력은 이미 뺏겼으니까. 30대가 그 경제적인 권력을 가져왔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20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은 건 자산과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이 디플레이션 어둠을 잘 보내야 태양을 떠오를 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거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니까 실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만큼 현금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저금리 기조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물론 지진계 꽂고 계속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좋은 엔드게임을 지금 보내고 어떤 인문이든 상관없고 일단 건강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입문을 해서 좋은 오프닝을 만들면 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도 괜찮아요. 원래 지금 현재 1억 받는 제자들 전부 밑바닥에서 올라왔고 그거 10년 걸렸다? 아니요. 6, 7년 만에 됐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아마 20대들은 5년에서 4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약과 커피의 차이를 이해합시다.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한두 시간 뒤밖에 생각 못해요. 이거 거의 뭐 짐승급이에요. 그래서 마약이 위험한 거예요. 왜? 뇌를 이렇게 파괴하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쾌락으로 회피하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쾌락으로 회피하는 거잖아요. 반면 커피는 왜 마셔요? 일을 할 때, 특히 답이 없는 일을 할 때 추론하고 탐색하고 그다음에 궁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하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글 쓸 때는 안 해요.
초안 잡을 때 진짜 많이 커피를 마셔요. 이런 거 할 때 땡기는 겁니다. 더욱 긴 미래를 위해서 마셔요. 이 마약과 커피의 차이를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호흡을 길고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보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호흡만 길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좁게 보게끔 만들려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보안도 마찬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의 일인 것처럼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게 추상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관념론이 아니면 절대 동작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은 절대 보완을 못해요. 특히 기획을 할 수 있어도 미리 준비해두는 실행은 안 하게 됩니다. 유물론자들 중에도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엔지니어링 실행을 안 해요. 이게 유물론자들 특징이거든요.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해봐야 이게 실제로 개념 증명이 되고 POC가 되는데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 지금의 준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뭐 보완도 못해요. 그래서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그렇다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결국 하냐 안 하냐 문제다. 이거에서 연장입니다. 그냥 그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20대들 아직 워커도 플레이어도 아닌 저희 연차자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산업 분야 찾고 도전하고 난제도 해결하면서 30대들을 추월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저앉지만 않고 더 현명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워커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플레이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가로 결정이 난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60대는 조금의 생활비라도 벌려고 하고 50대는 노후에 미리 돈 벌 거리를 찾고 있고 40대는 자본 뻥튀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30대는 임금은 따라잡았지만 어떻게 자본을 축적할지 고민하고 있고 20대는 지금 취업을 걱정하고 있죠. 누가 더 긴 호흡을 하는가? 요걸 잘 보고 긴 호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지도 마십시오. 30대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대지 마십시오. 성장이라는 건 의존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 겪는 세례고 피터링입니다. 그걸 견뎌낸 강자만이 이 업계에서 플레이어로 살아남는 거예요. PS AI로 사람 해고되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이런 헛소리 하던데 부동산 공급 규제로 생기는 진입장벽이 훨씬 클걸? 뭔 헛소리를 AI 가지고 뭐 직업이 없어진다. 이게 더 큰 사회 문제야. 그리고 지금 현실 문제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제가 그걸 한번 이제 크게 분석을 했었죠. 아유